자, 우리가 세컨드 오더 리니어 이퀘이션까지 했고, 그런데 해의 존재성에 대해서는 증명을 안 하고 그 이론을 전개해 나갔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example들도 풀고. 근데 이제 뭐 학기도 한 중간쯤 됐으니까 그 퍼스트 오더하고 세컨드 오더 이퀘이션의 해의 존재성에 대한, 그리고 그 유일성에 대한 그 정리에 대해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오더 이퀘이션을 먼저 보면은 이변수 함수 fxy가 그리고 그놈의 y에 대한 편미분이 구간에서 연속이면은, 구간이 아니라 요거는 뭐예요?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x는 a하고 b 사이에 있고 y는 c하고 d 사이에 있고, 그러니까 뭐 대충 a하고 b 뭐 c d 이렇게 합시다. 그럼 요 네모에서 요게 r이에요. 물론 a가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될 수도 있고 b가 플러스 인피니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c하고 d도 마이너스 인피니티 플러스 인피니티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요 이퀄은 빠져야겠지, 인피니티면은. 그리고 x너를 a, b 사이에서 선택하고, 다음에 y너를 선택을 하고, 그럼 이 점이 있죠. x널, y널입니다. 그러면 initial value problem y 프라임은 fxy, 그리고 x널에서의 y 값은 y널인 이러한 initial value problem을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적당한 상수 h가 존재해서 x하고 x널 사이가 h하고 마이너스 h 사이에 있으면은, 그리고 요 양 끝은 a하고 b를 초과하지 않고, 그런 x에 대해서 해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요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은 유일한 해 어떤 px를 갖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썼었어요. 많이 사용한 정리인데 요 놈을 증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간다는 거죠, px가. 그죠? 요 px가 요것을 만족해야 되니까 x가 x널일 때 y는 y널이어야 됩니다. 요 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h가 존재해서 x널 플러스 h, x널 마이너스 h 요 사이에서만 해가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요 h가 요 양끝까지 올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h가 존재해서 요 점을 지나가는 그러한 해가 존재한다. 요게 이러한 해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해는 유일하다. 해가 두 개 있지 않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가죠?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썼던 그러한 정리입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증명이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약간의 기초적인 해석학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초적인 해석학 지식들을 다시 한번 우선 먼저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해석학적인 사실들을 스테이트해 보면, 우선 연속함수가 closed이고 bounded set에 정의되어 있으면은 bounded죠. 그죠? closed이고 bounded in set에 정의된 연속함수는 bounded이다. closed and bounded, 이건 뭐 리얼 라인이나 우리가 그 RN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closed and bounded면 어떻게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compact set이죠. compact set에 의해서 정의된 그 연속함수는 bounded입니다. 뭐 대부분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연속에 대한 정의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죠. 연속이란 게 뭔가?
연속의 정의가 이렇게 되죠. 어떤 함수가 a라는 점에서 그 연속이라는 얘기는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a가 x로 할까?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어떤 인터벌로 합시다. i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요걸 약간 고쳐야지. 이렇게 하죠. a for any a in i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 사이에 어떤 인터벌 i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i에서 임의의 점 a를 뽑았을 때 a를 뽑았을 때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해서 파지티브 델타가 존재해서 x하고 a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적으면은 그러면은 fx와 fa와의 사이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 그죠? 뭐 이건 다 이미 1학년 때 배운 거죠. 그런데 이 델타는 a에 디펜드 합니다. a에 디펜드. a가 달라지면 델타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이 연속의 정의고. 그런데 때로 이 델타를 a에 디펜드 하지 않게 잡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어떤 인터벌 i가 있으면 i에서 공통적으로 델타를 잡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함수가 i에서 uniformly continuous 하다고 하죠. 수학에서 어떤 그 정의를 할 때 수학뿐 아니라 모든 어디서나 그래요. 어떤 정의 이름을 줄 때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uniformly continuous 하다. 왜 하필이면 그렇게 했을까? uniform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 찾아보면은 뭐 균등한, 뭐 제복 이런 거죠. 유니폼 하면 일단 제복이에요. 제복은 뭔가 교복 똑같이 입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개인이 다르지 않고 똑같이 입는다. 그런 게 제복이에요. 유니폼 그리고 유니폼 하면은 뭐 평등한 그런 얘기죠. 즉 인디비주얼한 점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델타를 잡을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uniformly continuous 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다는 얘기는 모든 유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하는데 이제 이 델타는 a에 디펜드하지 않아요. a에 상관없이 모든 점에서 똑같은 델타를 잡아서 x하고 a 사이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은 fx하고 fa 사이의 거리가 유실론보다 작게 할 수 있다. 그러한 델타가 존재한다. 그러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입니다. 아까 여기서는 a가 변하면 델타가 변할 수 있어요. 델타가 변해요. 여기서는 a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델타를 잡을 수 있다. 모든 점에서 똑같은 델타를 잡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uniformly continuous 하다고 하죠. 예를 들어보면은 쉽게 이해가 가는데, fx를 x분의 1로 해봅시다. x분의 1로 하는데, 도메인 i를 0하고 1로 잡아보고, 또 하나는 뭐 n분의 1과 1로 잡아보죠. 뭐 2분의 1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2분의 1, 뭐 3분의 1로 잡아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은 경우하고 이렇게 잡은 경우. 그러면 x분의 1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뭐 대충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1이 여기 어디 있다고 칩시다. 1. 그러면 자, 임의의 x에 대해서 뭐 a를 하나 잡았어. 그러면은 a에 대해서 요게 요게 a면은 여기 뭐 a분의 1이 되겠죠. 그죠? a분의 1에 대해서 윕실론 네이버후드를 봤어요. 이렇게 더하기 윕실론 빼기 윕실론입니다. 더하기 윕실론 빼기 윕실론. 그러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델타가 이렇게 되니까 델타를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델타, a 빼기 델타. 그러니까 a에서부터 델타 이하의 거리에 있으면은 지금 요 사이에 있는 점이죠. 요 점의 함수값은 요 a분의 1의 윕실론 네이버후드에 들어간다. 이게 연속의 정의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0하고 1 사이에서 보면은 윕실론이 주어지면은 여기서 델타를 잡을 수 있는데 요 점에서는 델타가 요만큼이에요. 그죠? 물론 요거보다 작게 잡아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델타를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여기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를 생각하면은 이 그림 그리기가 고약하다. 자, 요 밑에서 똑같이 더하기 윕실론 빼기 윕실론을 해봐요. 그냥 속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더 넓게 잡을 수 있죠. 그쵸? 델타를. 여기서는 더 넓고 여기서는 조금 더 좁아요. 만약에 여기서 잡았다면 어떻게 되겠나? 똑같은 윕실론을 잡았어요. 같은 윕실론에 대해서 더하기 윕실론 빼기 윕실론. 여기서 델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좁아요. 그죠? 그래서 0하고 1 사이 전체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을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같은 윕실론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델타는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0으로 다가가면은 델타가 0으로 컨버지하죠. 그죠? 점점 좁아져요. 0은 아니지만 점점 작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점을 정했을 때 전체를 통과할 수 있는 윕실론, 주어진 윕실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델타를 생각을 해서 그 점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사이에 있는 점들이 그 FA의 플러스 마이너스 윕실론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델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델타가 0으로 가니까 파지티브 델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0하고 1 사이로 하지 않고 3분의 1하고 1 사이로 했으면 3분의 1이니까 극한이 여기가 있죠. 그죠? 여기가 3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하기 윕실론 빼기 윕실론을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델타가 있겠죠. 그죠? 3분의 1보다 큰 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 델타가 점점 더 다 넓어지지. 선택의 여지가 더 커지죠. 그렇다면은 3분의 1에서 윕실론에 대응되는 델타를 찾은 것을 사용을 하면은 모든 점에 동시에 그 델타를 사용을 해서 컨티뉴이티를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한 겁니다.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델타를, 파지티브 델타를 모든 점에 같은 값으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냐 그냥 연속이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연속일 뿐이고 x분의 1이 연속인 건 당연하죠. 0만 빼면은. 만약에 3분의 1, 1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그러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합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연속과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한 게 더 강한 조건이죠. 그냥 연속보다. 그러니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면은 무조건 컨티뉴어스예요. 그러나 컨티뉴어스하다고 해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다는 얘기는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면 연속 함수 중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게 되는 충분 조건은 무엇이 있겠는가? closed and bounded set에 정의된 연속 함수는 그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합니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은
아니, 클로즈드만 하면 될 거야. 아, 안 되지. 클로즈드면 실수 전체부터 곤란하니까.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면 충분합니다. 요거보다 더 나은, 뭐, 때에 따라서, 함수에 따라서 요거보다 더 약한 조건으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클로즈드하고 바운디드한 그 셋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는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 요건 바운디드 셋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클로즈 셋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안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3분의 1을 뭐 포함해도 되고 안 돼도 상관없는데, 뭐 이렇게 하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되고. 그죠? 어떤 셋에서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면 그것의 부분 집합에서는 당연히 다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하죠. 그죠? 그래서 부분 뭐 됐으니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퀀서 펑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함수들이 시퀀스가 함수들의 열이 있어요. 수열. 함수열이라 그래야 되나? 이것도 여기서는 이걸 쓰지 말고 whatever이라고 쓰자. 요 캐피탈 N은 자연수입니다. 함수들의 수열 fnx가 있는데 fnx가 어떤 주어진 인터벌 i에서 함수 fx를 수렴한다는 것은 임의의 점 x에 대해서 x를 고정을 했어요. 그 인터벌 안에 있는 점 x에서 x를 고정을 하고 거기서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캐피탈 N이 존재해서 캐피탈 N은 자연수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1000 뭐 이런 거. 그래서 fnx와 fx와의 거리가 그 점에서의 거리가 윕실론보다 작아지려면은 캐피탈 N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fnx와 fx 사이의 거리는 윕실론보다 작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캐피탈 N이 존재한다. 이게 뭐 그 수열의 극한이죠. 수열의 극한을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근데 아까 함수의 그 연속성에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고 유니폼한 컨버전스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유니폼은 또 뜻이 뭐겠는가? 요 캐피탈 N을 점의 위치에 상관없이 잡을 수 있을 때 그럴 때가 유니폼한 수렴이겠죠. 그냥 수렴과 유니폼한 수렴은 그 차이입니다. 그냥 수렴은 모든 점에서 윕실론에 대해서 캐피탈 N이 각각의 점에 대해서 존재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캐피탈 N은 그 x에 디펜드한 거죠. x가 달라지면 캐피탈 N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 캐피탈 N은 x에 디펜드한 거예요. 그래서 x가 달라지면은 달라질 수 있고 한데 그 달라질 수 있는 정도가 굉장히 심하면은 그러면은 유니폼리 컨티뉴어스한 게 아니고 유니폼리 컨버전스 하는 게 아니고 유니폼리 컨버지 한다는 것은 요 캐피탈 N을 x에 상관없이 같은 n을 잡을 수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유니폼리 수렴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같은 n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뭘까?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에 대해서 요놈의 수프리멈이 윕실론보다 작아지게 하는 그러한 캐피탈 N이 존재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유니폼리 수렴한다는 것은
그 유니폼리 수렴한다는 것은 임의의 입실론, 파지티브 입실론에 대해서 자연수 캐피탈 N이 존재해서 그 캐피탈 N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fnx와 fx의 i에서의 수프리멈, 요 차이에 i에서의 수프리멈이 입실론보다 작게 하는 그러한 캐피탈 N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유니폼리 수렴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뭐 당연히 이해하기 뭐 어렵지 않지만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어떤 함수가 요 1이라는 걸로 수렴한다고 칩시다. 근데 수렴하는 방법이 F1이 이렇고 F2가 이렇고 F3가 이렇고 이렇게 수렴할 수 있죠. 그죠? 이거 수렴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요. 이런 식으로 수렴하면은 어떻게 돼요? 요놈의 입실론 네이버후드에 대해서 이게 확 다르죠. 점에 따라 확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렴하는 거는 그냥 포인트 와이즈 수렴입니다. 유니폼리 수렴한다는 것은 수렴하는 방법이 F1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고 F2는 이렇고 F3는 이렇고 F4는 뭐 이렇고 그래서 입실론 네이버후드 안에 전체가 다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캐피탈 N이 존재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렴하는 방식이 점에 따라서 확 다르지 않고 거의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수렴해 가는 게 유니폼리 수렴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빨간 형태, 딱 이 형태뿐이 아니라 하여튼 빨간 것처럼 전체적으로 요 놈으로 수렴해 갈 때, 그럴 때 유니폼리 수렴한다고 하고, 수렴은 하지만 수렴의 속도가 포인트 와이즈하게 전혀 다를 때, 여기서는 요 점들은 수렴이 빠르죠. 그렇죠? 여기서의 수렴은 굉장히 느리죠. 이런 경우 이것은 유니폼리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유니폼리 수렴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렇게 된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 구체적으로 fnx를 x의 n제곱으로 하고 x를 i를 0하고 1로 합시다. x의 n제곱. 그 다음에 gnx를 n분의 x로 하고 i를 똑같이 0하고 1로 해보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x의 n제곱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 어쨌든 요놈의 n이 무한대로 가면 요 0하고 1 사이니까 요놈은 0으로 가죠. 그죠? 요거는 뭐 0이고 1이든 뭐든 n분의 x니까 0으로 가죠. 둘 다 0으로 가요. 둘 다 0으로 가는데 요놈하고 요놈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x의 n제곱은 첫 번째 어떻게 되나? x니까 요거죠. 그죠? 두 번째 x제곱. 그죠? x세제곱은 이렇게 되죠. 이 지금 현재 1은 뺐습니다. 1을 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들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나? 그려보면은 다 0으로 오긴 하는데 역으로 오는 속도가 포인트 와이즈하게 전혀 달라요. 요쪽에 있는 놈들은 굉장히 빨리 왔죠. 그죠? 여기 있는 놈은 한참 지나야 오겠죠.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0으로 오는 그것이 점점 느려집니다. 그러죠? n분의 x는 어떻게 되나? n분의 x는 x가 n이 1이면 요거죠. n이 2면 어떻게 되나? 2분의 x니까 이렇게 되죠. n이 3이면 3분의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0으로 다가오는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점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오죠. 그죠? 그래서 요 놈은 유니폼리 컨버지 하는 것이고 요 놈은 그냥 컨버지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fn이 연속 함수들일 때
그러니까 연속 함수들의 수열 fn입니다. 그러면 fn이 연속 함수들의 집합 수열 fn이 있어요. 함수열 fn이 있어요. 근데 이 fn이 어떤 함수 f로 수렴을 하더라. 근데 그 수렴이 유니폼하더라. 유니폼리 어떤 함수에 수렴을 하면은 그 수렴된 결과 fx 요 놈은 연속 함수이다. 그러니까 uniform limit of continuous functions는 continuous하다. 그렇게 돼요. fnx가 f로 수렴하는데 그 수렴하는 방법이 유니폼 하면은 fx의 컨티뉴이티가 보장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유니폼 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아까 나왔던 example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fnx를 x의 n제곱으로 0하고 1인데 1을 포함시켜 봅시다. 0하고 1을 포함시켜서 한번 생각을 하면은 요 놈은 수렴하죠. 그죠? 어디로 수렴합니까? 요 놈은 n이 무한대로 값에 따라 어떻게 돼요? 0하고 1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하죠. 1에서 어떻게 돼요? 1로 수렴하죠. 항상 값이 1이니까. 그죠? 요 놈은 수렴을 하는데 0하고 1로 갑니다. x가 0하고 1 사이면은 0으로 수렴하고 x가 1이면은 1로 수렴하죠. 그죠? 요 수렴은 유니폼하지 않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죠? 유니폼하지 않아요. 유니폼하지 않게 수렴을 하니까 수렴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요 놈이 수렴한 결과죠. 요게 fx입니다. fx는 0하고 1 사이에서는 0이고 1에서는 1이에요. 그러니까 연속함수가 아니죠. 그래요? 연속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니폼하게 수렴하면은 연속성이 유지가 되는데 유니폼하게 수렴하지 않고 그냥 포인트 와이즈하게 수렴하면은 연속성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연속함수의 극한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유니폼리 수렴을 하면 아주 좋은 성질인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냥 함수에 대한 얘기고 함수의 적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필요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fnx가 fn이 f로 수렴합니다. 어떤 인터벌에서 개런티가 어떻게 되나 스펠링이 fnx가 f로 i에서 다 수렴을 하는 경우에 그러면 fn이 f로 수렴한다고 해서 fn의 적분이 f의 적분으로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많은 경우에는 둘이 같아요. fn을 적분을 한 다음에 그놈의 극한을 구하는 것과
극한을 미리 구한 다음에 적분하는 것과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보장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석학 시간에 뭐 사실 다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fn이 f로 수렴한다고 해서 적분이 이 극한을 적분 안으로 함부로 넣을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운디드 인터벌일지라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언바운디드가 아니라 바운디드 인터벌에서도 이런 것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nx를 0하고 1 사이에서 n 그 다음에 0 이렇게 쓰지 말고 그래 이렇게 쓰자. fnx를 0 x가 0이면 0이고 n x가 n분의 1하고 0 사이면은 그 다음에 0 x가 n분의 1하고 1 사이면은 저 0하고 n분의 1 사이에서는 값이 n이고 그 다음에 0에서는 0이고 n분의 1하고 1 사이에서는 0입니다.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나? (0하고 1) 사이에서 0에서는 항상 0이에요. n이 모두 상관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n이 1이면 어떻게 되나? n이 1인 경우만 생각지 말고 2인 경우만 생각해 봅시다. 2면 어떻게 돼요? 0이고 2이고 2분의 1하고 1 사이에서는 0인 거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을 해서 여기서는 0이고 여기서 0이고 요 사이에서 값이 여기 포함되나? 2인 겁니다. 그죠? 0, 2예요. 끝에서는 0이고 n이 3이면은 3분의 1 해서 여기까지 0이고 높이가 3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0인 거죠. 그래요? n이 4면은 4분의 1까지 0이고 4분의 1에서 4까지 올라가고 0에서는 0인 거죠. 그래요? 뭐 5면은 5분의 1까지는 1이고 5분의 1하고 1 사이에서는 0이고 5분의 1하고 0 사이에서는 5고 그 다음에 0에서는 0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뭐로 수렴합니까? 0에서는 0으로 수렴하죠. 0에서는 0이죠 항상. 임의의 점을 잡았어요. 요걸 잡으면은 저 n이 충분히 크면은 요 n을 지나가서 여기서만 값이 있고 이쪽에서는 0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점이든 포인트 와이즈하게 그 점을 잡으면은 그 점에서는 결국은 함수값이 0이 됩니다. 그러죠? 그럼 이 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되나? 포인트 와이즈하게 0이라는 상수함수죠. 그래요? 그럼 이 fnx는 0으로 갑니다. 모든 점에서 0으로 수렴해요. 포인트 와이즈하게.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인테그레이션 0에서 1까지 fnx를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예요? (0하고 n분의 1) 사이에서 함수값이 n이니까 그 적분값이 어떻게 됩니까? 1이죠. 그죠? n에 상관없이 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놈을 fx라고 하면은 0에서 1까지 fx를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0에서 1까지 0을 적분하니까 0이에요. 그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0에서 1까지 fnx의 적분은 극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놈이 항상 1이니까 1이라는 상수의 극한이니까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둘은 달라요. 포인트와이즈 하긴 0으로 갔지만 적분은 0으로 안 갔습니다. 적분은 1이에요. 그러니까 적분의 극한과 극한의 적분이 다르다. 비록 우리가 그 마운디드 셋을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카운터 이그젬플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유니폼리 컨버지 하면은 무조건 되겠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유니폼리 컨버지에도 자 이런 이그젬플 생각해 보죠. n까지 뭐 이렇게 하지. 그 다음에 0 이런 함수를 0에서 무한대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fnx는 뭐로 갑니까? 0에서 1 사이에서 0 이하에서는 정의를 안 했으니까 0 미만에서는 0하고 무한대 사이에서 fnx의 극한은 포인트와이즈하게 어떻게 돼요? 함수값이 n분의 1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죠. 0인 부분은 0이고 이놈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나? 처음에 F1은 요건 거죠. 그죠? 0에서 1 사이에서는 1이고 1에서 무한대까지는 0입니다. 그죠? F2는 0에서 2까지는 2분의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2에서 무한대까지는 0인 거예요. F3는 0에서 3까지는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3에서 무한대까지는 0인 놈이에요.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쭉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넓어지면서 내려오죠. 넓어지면서 내려오도 어떻게 되든 어쨌거나 쭉 내려오잖아. 그죠? 그래서 요 FN은 0으로 수렴합니다. 유니폼하게 0으로 수렴해요. 그런데 요게 이제 fx죠.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0에서 무한대까지 fnx dx 요놈은 어떻게 됩니까? fnx를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1이고 여기서도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이죠. 여기서는 3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1이죠. 그죠? 그래서 n에 상관없이 n일 때는 어떻게 돼요? n일 때는 n 곱하기 n분의 1이니까 1이죠. 요 놈은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이니까 1이에요. 그죠? 그런데 인테그레이션 0에서 무한대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fnx dx는 요 놈은 0에서 무한대 0이죠. 그죠? 0을 적분하니까 0은 뭐 무한대기든 무조건 0을 적분하면 0이죠. 그쵸? 그래서 이 놈은 0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달라요. 그러니까 fn이 f로 유니폼리 갈지라도 우리가 적분의 극한이 극한의 적분과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둘이 같아지는 어떤 충분 조건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뭐 때에 따라 함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충분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요번에 필요한 것으로 얘기하면은 몇 번째인가? 8번째인가? 맞아요? 9번째. uniformly. 바운디드 인터벌에서 유니폼리 수렴을 하면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운디드 인터벌에서 유니폼리 수렴을 하면은 극한을 적분 안으로 넣을 수 있다. 극한의 적분과 적분의 극한은 같다. 물론 다른 조건들도 있어요. 이것만으로 아닙니다. 다른 조건들, 여러 가지 theorem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유니폼 컨버전스 theorem이라고 그러나, 이놈은? 그런 얘기를. 이름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하여튼, 바운디드 인터벌에서 유니폼리 FN이 F로 가면은, 그러면은 적분의 극한이나 극한의 적분이나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증명은 여러분들 해석학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 우리 해석학 수업이 아니니까 증명은 거기서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필요하지. pn이라는 놈이 어떤 인터벌 i에서 유니폼리 px로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f라는 함수의 정의역이 pn의 치역을 모두 포함을 한다면, pn의 레인지가 fx의 도메인 안에 다 포함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fpnx를 정의할 수 있죠. 그렇죠? fpnx를 정의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fpnx가 정의가 될 텐데, 그 fpnx도 fpx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 그러니까 f가 uniformly continuous 하고 썼죠? uniformly continuous 한 말을 안 썼네, 여기 uniformly continuous 해야 됩니다. f가 uniformly continuous. f가 uniformly continuous 하고, 그 다음에 pn이라는 놈이 유니폼리 수렴하면은, 그러면 FPN도 유니폼리 수렴을 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모든 해석학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증명은 생략할 텐데, 그걸 보도록 하고, 어쨌든 일단 알아만 놓도록 하죠. 하나 더. 와이어스트라스의 M 테스트라고 부르는 그러한 정리인데, 다 쓰자. 자, 그래, 좀 줄여서 써야지. 자, 함수들이 있어요. pnx가 있어요. 함수들의 그 수열 pnx가 있고, 그 다음에 양수들. 양수들의 수열 m sub n이 있습니다. 요건 양수들의 수열이고, 요건 함수들의 수열이에요. 정의역은 다, 요 놈의 정의역은 다 같다고 치고,
정의역을 뭐 공통집합을 구해버리면 되겠죠. 정의역은 다 같다고 치고 그러면은 뭐 0에서부터 할까? 0에서 무한대, 뭐 1에서 무한대. 그럴 때는 그냥 서메이션 써버리면 되지. 이렇게 쓰자. Pn 함수들의 집합 Pn이 있고 그 다음에 양수들의 집합 캐피탈 Mn이 있어요. 그런데 함수의 절대값이 어떤 주어진 인터벌에서 모든 x에 대해서 Pnx가 Mn보다 작거나 같다면은 그러니까 Pnx가 다 바운디드라는 거죠. 바운디드가 되는 그런 상수가 있어요. M sub n이 존재한다. P sub n이 모조리 바운디드이다. 그래서 어떤 상수에 의해서 바운디드가 된다. 근데 n이 달라지면 이 상수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다른 n에 대해서 m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 mn들의 합이 유한하다면은 그러면은 이 함수들의 무한합 n은 0에서 무한대까지 pn을 합한 것 그놈이 유니폼리 수렴을 한다. 즉 그 말은 뭐냐면은 n은 0에서 k까지 pn 그놈의 리미트 k가 무한대로 갈 때 그것이 수렴하는 것이 유니폼하게 수렴한다. 주어진 인터벌에서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함수들이 무한히 많은데 각각의 함수들이 어떤 상수에 의해서 바운디드 된다. 그런데 그 상수들의 합이 유한하다. 그러면은 이 pn들의 합도 유니폼하게 수렴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와이어스트라스의 M 테스트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놈도 우리가 쓸 겁니다. 이것도 해석학 책엔 다 나와 있어요. 이름까지 알려줬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증명도 간단합니다. 처음 보기엔 좀 뭐 큰 티어렘 같지만 사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 조건이 워낙 강해서 그래요. 다 바운드도 되고 또 이 숫자들의 합이 유한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강한 조건입니다. 강한 조건 하에서는 이런 얘기 사실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그 해석학적인 프리리미너리들을 가지고 existence 그리고 uniqueness theorem을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을 해보면 자 우리가 증명해야 할 사실은 요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의 해가 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x널 y널이 있으니까 이 놈을 0,0으로 한번 바꿔보죠. 그래서 캐피탈 x를 x 빼기 x널로 하고 캐피탈 y를 y 빼기 y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dy dx는 어떻게 돼요? 체인 룰에 의해서 dy dx dx인데 dx dx가 1이죠. 그죠? 그래서 dy dx예요. 근데 요 놈은 다시 dy d 캐피탈 y dy dx 이렇게 되나? 그죠? 근데 y의 캐피탈 y에 대한 미분은 어떻게 됩니까? 1이죠. 그죠? 이놈도 그래서 캐피탈 dy dx가 돼요. 그래서 dy dx나 캐피탈 dy, 캐피탈 dx 다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d 캐피탈 y dx는 fxy인데 x는 리들 x는 캐피탈 x 더하기 x 널이니까 x 더하기 x 널 캐피탈 y 더하기 y 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이놈을 뭐 G, X, Y라고 쓰죠. 그러니까 리들 X, 리들 Y가 변수였는데 이제 캐피탈 X, 캐피탈 Y가 변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X가 X너리면 캐피탈 X는 어떻게 돼요? X가 X너리면 캐피탈 X는 0이죠. Y가 Y너리면 캐피탈 Y도 0이죠. 그래서 캐피탈 Y의 0에서의 값은 0이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미분 방정식이나 요 미분 방정식이나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 dy dx는 gxy, y의 0에서의 값은 0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일반성을 잃지 않고 x널 y널을 0으로 넣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를 우리가 어떻게 쓰나? 이렇게 쓰죠. Without loss of generality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죠? 즉 우리가 증명해야 할 사실을 y'은 fxy 그 다음에 y의 0에서의 값은 0 요것의 해 존재성을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요 R도 약간 변화가 되겠지. 뭐 R도 변화가 되겠지만 그대로 이대로 써버려도 돼요. 뭐 여기서 R이 변화가 있을 텐데 R도 뭐 그냥 그대로 씁시다. 그래서 R은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는 A가 네거티브가 돼야 되는 거죠. 아까하고 좀 차이는. 왜냐하면은 0, 0이 요 안에 있어야 되니까. A는 반드시 네거티브고 B는 반드시 포지티브가 돼야 돼요. C도 반드시 네거티브고 D는 반드시 포지티브고. 그거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0, 0이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놈의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요놈하고 한번 요것을 비교해 보죠. 요 방정식과 요 방정식을 비교해 보죠. 여기서 양변을 x는 0에서 x까지 0에서 x까지 양변을 적분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0에서 x까지 적분해 주면 요거는 y'은 여기서 이게 d dx니까 yx 빼기 y널이죠. 근데 y널이 0이니까 y의 0에서 값이 0이니까 왼쪽을 0에서 x까지 적분하면은 y의 x에서의 값이 돼요. 그 다음 요걸 0에서 x까지 적분하면은 그럼 0에서 x까지 t, yt, dt를 써주는 게 좀 보기가 낫겠죠. 그죠? 그래서 요 방정식을 x는 0에서 x까지 적분해 주면은 요게 됩니다. 그래요? 요게 되죠. 요것을 양변을 x로 미분을 해준 거죠. 요건 적분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방정식인데 적분의 형태로 나타내 있으니까 적분 방정식입니다. 요것을 0에서 요 양변을 미분해 주면 요건 뭐가 되나? y는 미분해 주면 y 프라임이죠. 요거 미분해 주면 어떻게 돼요? f의 x, y, x죠. 0을 집어넣으면 상수가 될 테니까 그건 미분하면 0이 될 테고. 그죠? 그래서 요 방정식을 미분해 주면 요게 됩니다. 그 다음에 y의 0에서의 값은 0에서 0까지의 적분이니까 0이죠. 그죠? 그래서 요 방정식과 요 방정식은 이퀴벌런트예요. 요것의 해를 구하는 것이나 요것의 해를 구하는 것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을 1이라고 하고 요 놈을 2라고 하면은 1하고 2는 이퀴벌런트 합니다. 그래서 해의 존재성을 여기서 보여도 되지만 여기서 보여도 돼요.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 손으로 푸는 경우에는 미분 방정식이 적분 방정식보다 수월합니다. 그러나 어떤 비헤이비어를 얘기하는 데는 적분 방정식으로 표시될 수 있으면 적분 방정식이 다루기가 편해요. 왜냐면은 적분에는 많은 수학적인 툴들이 있어요. 미분에는 수학적인 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증명을 할 때는 많은 경우에 미분 방정식을 적분 방정식이나 혹은 대수 방정식으로 변화해서 거기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직접 얘기하지 않고 적분 방정식으로 바꿔서 이 적분 방정식의 해가 유일하고 존재하고 그 다음에 유일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서 요 놈의 존재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놈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2에 대해서 2의 그 솔루션을 우리가 해가 존재하고 그 다음 유일하다는 것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함수들의 그 수열을 정의를 하는데 final x를 identically 0인 함수로 정의를 하죠. 그럼 뭐 final은 0이에요. 뭐 0이니까 이건 well defined 됐죠. 0이라는 상수 함수입니다. final은. 그 다음에 phi1x를 인테그럴 0에서 x까지 f t final t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phi sub 1은 여기서 우측 여기 우측에 y 대신에 final을 대입한 겁니다. final을 대입해서 phi1을 컨스트럭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hi1은 0에서 x까지 ft, final t, dt. 여기서 final이 0이니까 0이 들어가겠죠. 그럼 phi1이 정의가 됐죠. 이 phi1을 이용해서 phi2를 정의합니다. 리커시브하게 phi2를 이용해서 phi3를 정의하고 phi2x는 0에서 x까지 ft, phi1t, dt 이렇게 정의를 해요. 여기서 구한 phi1을 이용해서 phi1을 f에 대입을 하고 그놈을 적분해서 phi2를 정의합니다. phi3는 여기에 2가 들어가겠죠. phi-n은 n-1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쭉 정의를 해나가요. 자, 그럼 여기서 당장 체크할 것이 있죠. final은 정의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0이니까. 그죠? 그런데 phi1부터는 정의가 과연 잘 됐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phi1은 뭐 잘 됐겠지. 그러나 phi2부터는. 왜냐면은 여기다 y 대신에 phi1t를 넣었는데 이 f의 도메인이 어떻게 됐어요? x는 a에서 b까지, y는 c에서 d까지죠. 그러니까 이 phi1이 c에서 d 사이에 있느냐? 만약에 phi1이 c하고 d 사이를 넘어가면은 그러면 f에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도메인에 들어가질 않으니까 이놈이 well defined 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well defined이 됐느냐? 그리고 well defined을 하게 하는 어떤 조건이 있겠느냐? 그런 걸 체크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well defined 됐느냐? 그럼 well defined 됐는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phi1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phi1도 봅시다. phi1은 인테그럴 0에서 x까지 f 어떻게 돼요? t 0 dt예요. 그런데 이 절대값을 생각해 보면은 요 놈보다 작거나 같죠. 적분의 절대값은 절대값의 적분보다 작거나 같아요. 우선 phi1 자체는 정의에 문제가 없습니다. 0을 집어넣은 거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요 phi1이 과연 C하고 D 사이에 있느냐. 그걸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요건 요렇게 되는데 자, F는 연속함수라고 했죠. 연속함수가 closed set 위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 놈은 bounded function이죠. 그쵸? 그러니까 F는 R에서 bounded 합니다. 그러면 그 bounded가 캐피탈 M이라고 해보죠. 그죠? F가 bounded니까 따라서 어떤 캐피탈 M 상수가 존재해서 R에서 fxy의 절대값은 캐피탈 M보다 작게 됩니다. 바운디드 펑션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나? 작거나 같다? 0에서 x까지 캐피탈 M dt예요. 그죠? 자, 그리고 편의상 요거를 약간 바꿔봅시다. 요거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였죠. 좀 그 말을 복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요 놈을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라고 바꿔보죠. 그런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죠. 일반성이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할 걸 내가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요 놈을 이렇게 바꾸죠.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c에서 c까지 이렇게 바꾸죠. b에서 b까지 a 다음에 b 하지 뭐 c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다고 해서 일반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y는 마이너스 b에서 b까지. 약간의 조건을 더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나? 이 놈은 x가 0보다 크면은 뭐 그냥 x일 테고 x가 0보다 작으면은 그 절대값 x가 될 테고 mx보다 작거나 같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대 x가 어디까지 되겠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phi1이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phi1이 b보다 작아야 되죠. 작거나 같아야 되죠. 절대값이. 그죠? 왜냐면은 도메인 자체가 이 y가 마이너스 b하고 b 사이니까. 그래서 phi1의 절대값이 b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는 그러한 x를 찾아보면은 x가 b 나누기 m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놈은 b보다 작아진다. x가 b 나누기 m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x를 b 나누기 m보다 작게 택해주면은 x의 절대값이 b 나누기 m보다 작게 택해지면은 phi2가 정의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 r을 우리가 다시 그려보면은 r은 마이너스 a에서 a까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에서 b까지예요. 그럼 여기 r인데 여기 r입니다. 그러면은 n분의 b가 여기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은 px가 mx보다 작은데 그것이 b보다 작아지는 겁니다. 그죠? 우선 m 절대값 x면 어떻게 되나? mx니까 그래서 요게 y는 mx고
요게 y는 마이너스 m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사이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요렇게만 되게. 자, phi1의 0에서의 값은 0이에요. x가 0이면 0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phi1은 무조건 요 점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x를 요 사이에서만 고려하면 phi1은 요거를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식의 그래프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으니까 뭐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모양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mx하고 마이너스 mx 사이에 놓이게 돼서 요 phi1을 여기에 대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phi2가 well defined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운이 좋으면은 요 a가 요 안에 들어올 수도 있죠. 그죠? n분의 b가 a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a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a하고 n분의 2 사이에 최소값을 택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x를 n분의 b하고 a 중에서 작은 것으로 택해주면은,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든 아니면 n분의 b가 a를 벗어나든 상관없이 phi1x는 b하고 마이너스 b 사이에 놓이게 돼서 phi2를 정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해가 갑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h를 b over m하고 a하고 요 둘 사이에서 작은 것으로 택하면은, 둘 중에 작은 것으로 택하면은, 그러면은 h하고 마이너스 h 사이에서 문제없이 정의가 된다. 그죠? phi2는 어떻게 되겠나? phi3는 어떻게 되겠나? phi3도 똑같죠? phi3는 어떻게 되나? phi3는 ft phi2예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똑같이 여기로 와서 이것이 0 대신에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phi1으로 넣었어요. phi1으로 넣어도 똑같이 m이죠. 그죠? mx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x가 또 n분의 b하고 a 사이에 그 최소치만 택하게 되면은 그놈도 well defined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h하고 h 사이에만 있으면은 n이 뭐든 상관없이 x가 마이너스 h하고 h 사이에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f, x, phi, n, x는 well defined 된다. 그죠? well defined 되니까 적분을 할 수 있죠. 연속 함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의한 phi, n, x들은 모조리 well defined 됐습니다. 뭐 2분 내에 끝낼 수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하죠. 그래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시간에 하는 것까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 증명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걸로 아세요.